시작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그 근원 사건에 대한 얘기가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확률이라고 해서 확률. 영어로 뭐 프로바빌러티인가? 하여튼 그럴걸? 그래가지고 이게 그거요. 미래에 대한 약간 내용이긴 해. 그래서 P라고 합니다. P. 자, 그래서 뭐 이제 A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전체 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가장 좀 기본적이긴 합니다. 전체 분의 조건 만족하는 거 전체. 그래서 이쪽은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비율이잖아. 비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NS죠. NS 분의 이쪽은 NA라고 쓰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이렇게 딱 돼요. NS 분의 1입니다. 곱하기 N. 돼요? 그래서 얘를 약간 쪼개면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을 가지고 봤을 때 얘가 뭐냐면, 그러니까 표본 공간. 이게 그리고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거기에 이제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러니까 약간 어떤 확률을 구한다고 했을 때 얘를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경우들이 많을 건데,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결국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어떤 것이 나올 확률에다가 곱하기 그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곱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률 곱하기 경우의 수. 대표 확률이라고 하면 맞나? 대표 확률. 이렇게. 대표 확률.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쪼갰을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곱골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 그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정하고 첫 번째. 자, 이쪽은 자 모든 근원 사건 아니에요. 근원 사건의 확률 이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는 NS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N분의 1 같은 느낌, N분의 1. 전체 경우의 수가 N개 있으면, 그러니까 N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S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 사건이 나올 게 보통은 이제 E1, 뭐 E2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가가지고 이쪽은 N개니까 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에 있는 확률 자체가 다 똑같이 N분의 1로 이루어져 있다는 N분의 1. N분의 1로. 그래서 그게 나올 것들을 골라서 곱하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약간 이게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서 NS는 이쪽 같은 경우는 N개다. 이쪽은 여기 N개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N분의 1 곱하기 어떤 것이 나올 경우의 수 같은 느낌, 경우의 수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니까 어떤 같은 게 있더라도 모두 다른 것으로 여기는 거야. 여긴다를 뭐라고 하지? 모두 다른 것으로 친다. 아씨 이거 좀 간주한. 아씨 나 이제 왜 언어도 생각이 안 나지? 간주한. 이거야. 나 미쳤나 봐. 이제 언어도 못해. 야, 너 언어 잘하니? 언어라 하면 한국어인가 아니면 제2외국어. 제2외국어를 더 잘해? 아니 언수에 이게 한국어, 영어, 제2외국어 중에 어떤 언어인지를 뭐 다양하게 하면 잘하는 건지 아니면 뭐 깊게 하면 잘하는 건지. 쌤 너랑 언어 국어 아니에요? 국어긴 하죠. 그거요. 응.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게 세대 차이인가? 제2외국어는 잘해요?
수능 볼 거야? 안 볼 것 같긴 한데 어. 중국어는 잘해. 스페인어는 못하고. 그럼 잘하는 거 아니야? 보통 중국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못하잖아 보통. 아, 그렇잖아. 나는 내가 나름 일본어를 그래도 그 생존 일본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번에 깨지고 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일본어 배워보고 싶어요. 처음엔 재밌을 걸? 그 듀오링고가 그런 거 있잖아. 아니 그건 실력이 안 느는 거 같은데? 나 이거는 부동산 가야 되는데. 쪽벌이한테 안돼 쪽벌이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왜냐면 내가 그 내 신원을 아니 신원이 좀 확실해야 될 거 아니야 걔네도. 내 유튜브 채널을 그 줬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딱 그 썼거든. 구독자가 한 명 늘었어. 왠지 그 일본인이 그 구독을 눌렀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 자 하여튼간 그래서 이번에 갈 때 김 같은 거 하나 사들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약간 내 그 물건을 찜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서 하여튼 간주한다. 알았을 텐데 이거 모르지 않았을 텐데 멍청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1, 2, 3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두 번 뽑는 두 번 얘를 이제 뽑는데 P. 근데 비복원이에요. 비복원.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뽑은 거를 A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뽑은 거를 A2라고 하자라는 거죠. 돼요? 근데 요게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할 확률. 이걸 구하라는 거죠.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는? 분명히 확률은 전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전체잖아. 그럼 이쪽에 어떤 표본 공간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당연히 얘도 똑같이 똑같은 형태의 표본 공간이 아니 그 공간 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 집합 내에서 돼요? 근데 만약에 얘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를 썼는데 얘는 그냥 수녀를 쓰면 당연히 뭔가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잖아. 물론 그 비율이 똑같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애초에 모두 다른 것으로 뭐 하자고요? 간주하자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아마 너네가 전체를 따질 때 이거 두 번 뽑으니까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를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애초에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그냥 1A, 1B라고 이름 짓자. 돼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건가요? 그쵸?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야 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잖아? 그럼 여기도 복잡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다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벌써부터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가포수를 쓰면 두 번을 뽑는 거잖아. 얘를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지 말고 그래서 표본 공간 자체를 간단하게 두자라는 거지. 그럼 그러기 위해서 그냥 모두 다른 것으로 이제 치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그럼 그냥 얘는 사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 뽑을 거면은 1, 1인 경우도 있고요. 1, 2인 경우도 있고 1, 3인 경우도 있다는 거지. 돼요? 오케이? 근데 그거를 그냥 쓰지 마시고 그러면은 생각해봐. 야 1도 1A가 있을 수 있고 1B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돼요? 그럼 이 두 개 자리 바뀔 수 있죠. 그럼 여기 몇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두 가지. 그죠? 그럼 얘도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1A가 올 수 있고 1B가 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라는 거죠. 돼요? 만족하는 게 전체 자체가 다 다른 걸로 맞기 때문에 1도 1A가 올 수 있고 1B가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이쪽은 1A, 1B니까 몇 가지냐면 두 가지라는 거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이씨. 그럼 2, 3은 한 가지니까 이쪽은 여기 7 돼요? 됐니? 네. 너무 억지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굳이 얘를 또 쪼개면 이런 거죠. 4팩분의 1인 거죠. 4팩분. 그러니까 이게 표본 공간의 전체 이제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거 곱하기 경우의 수를 만족하는 7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확률 파트가 있고 경우의 수 파트가 존재한다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는데 물론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뭐 쪼개가지고 쓰는 게 뭐 엄청나게 있어 보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걸로 보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막 사과 같은 거 사과 이거. 사과. 이거밖에 못 그려. 사과. 사과가 이렇게 있고 너 땡기는 숫자 있니? 3이요. 3, 세 개. 너 땡기는 숫자 있니? 8이요. 그래? 8개가 있네. 자, 그러면 5요. 5.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안국의 공통인가 봐. 이게 네? 왜? 복숭아. 약간 납득할 수 있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복숭아 이렇게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있어요. 빨간색으로 색칠해야 되나? 하여튼 이래. 야 그러면은 여기서 사과가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라고 물어보면 얼마예요? 한개 뽑았어요. 하나 뽑아서 8분의 8분의 3이잖아. 네. 그쵸? 근데 갑자기 사과는 하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숭아는 하나로 봐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망한다는 거지. 그죠? 2분의 1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사과 아니 복숭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제발 그냥 얘는 이렇게 봅시다. 약간 얘를 생각했을 때 쌍둥이도 인격이 있다라고. 인격이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모든 것들이 다 인격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라는 거지. 돼요? 그럼 그 중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야. 되니?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그래.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생각했을 때 세 번째는 그러니까 약간 억지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전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예요. 아니 생각보다 진짜 그렇다니까. 그냥 갑포순이 나오면 좀 애매해. 그래서 세 번째 표본 공간이에요. 표본 공간을 설정하는 거. 설정. 자, 그래서 이게 전체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는 좀 중요하거든. 전체를 구하는 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될 것 같아요. 순열 있죠. 돼요? 얘는 돼요. 당연히 되겠지. 순열분의 순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도 돼요. 다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조합도 되고요. 잠깐만. 여기다 이렇게 순열 쪽에 기자. 아이씨, 원순열. 얘도 되고 조합도 됩니다. 이거 올 수. 그러니까 분자 쪽도 똑같은 형태로 쓸 수 있거든요. 돼요? 그래서 이거는 되는 거야. 돼요? 왜요? 짜증나서? 내 맘대로 해서? 자. 그 다음에 근데 갓포순. 아까 이거 되니? 이거 썼을 때 좀 짜증났잖아. 이거 갓포순 말고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것도 뭐라고 해야 되니? 노. 이거 괜찮다. 자, 이거. 그다음에 중복 조합이면 안 돼. 이렇게 좀 되게 헷갈려져요. 그래서 그냥 얘는 이렇게 좀 보면 되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2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쪽은 2개 이렇게 얘는 약간 표본 공간을 얘는 좀 새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새로. 그러니까 얘는 뭐 표본 공간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그러니까 새로 만든다? 새로 약간 새로 구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고 쳤을 때는 좀 다른 식으로 좀 보시면 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봐봐, 만약에 1하고 너 뭐가 좋다 그랬지? 7?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 7 괜찮아. 2, 3, 4, 5, 6, 7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야. 그럼 여기서 그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는 거야. 되니? 두 개 뽑는데 자 그럼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좋아하는 숫자 있니? 이 중에 없어? 아 그래? 7. 7? 아 그래요? 자 7이 나오는 확률 나올 확률 이렇게 합시다.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전체를 뭐라고 쓸 거냐면 전체를 그러니까 아마 이거 어떻게? 라고 하는데 그냥 쓰세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쓴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니까 7H2가 사실 그럼 얼마예요? 8 아니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7H 두 개를 뽑으니까 그럼 두 개를 뽑는다고 생각했을 때 야 그러면은 이런 거 아니야? 종류가 7개 있고 이 중에 두 개를 뽑는데 그러면은 생각해봐. 여기서 1하고 뭘 뽑을 수 있죠? 1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하고 2도 뽑을 수 있는 거고 1하고 3도 뽑을 수 있는 거고 1하고 4도 뽑을 수 있는 거고 1, 5도 뽑고 그 다음에 1, 6도 뽑고 1, 7도 뽑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은 2하고 3도 뽑고요. 2 이렇게 2. 그 다음에 2하고 3. 그 다음에 2하고 4. 그 다음에 2하고 5 이런 수쭉 나온다. 그 다음에 2하고 6 이렇게 나오고 힘들어. 2하고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아예 새로 바꾸는 거야. 아예 표본 공간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을 가지고 봤을 때 그 경우가 이만큼이 나온다라는 거죠. 되니? 저요 7C가 8이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아니죠. 7C가 8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얘는 이거 뭐냐 8C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새로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냥 이 경우의 수 자체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약간 좀 스무스하게 뭔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됐니? 오케이? 됐어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확률, 표본 공간에서 이쪽은 근원 사건의 확률, 근원 사건의 확률. 그게 7H2 그다음 이거 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원 사건의 확률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면 끝날 거라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끝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전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조금 더 얘기하자면 다 다른 것으로 보고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괜히 분모 쪽이랑 분자 쪽이랑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헷갈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가포수미랑 중복조합인데 그럼 그쪽은 약간 표본 공간을 이런 식으로 새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기본적으로 싹 다 다른 걸로 보고 문제를 풀어준다가 된다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134번 있죠? 그거부터 좀 봅시다. 그냥 딴 거 없어. 전체분의 조건 만족하는 거야. 전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전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 자 134번. 세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래요. 제가 3의 배수를 3의 배수. 자, 요게 이제 A, B, C죠. A, B, C 동시에. 이쪽은 동시에 던진다. 동시에. 자, 동시에 던져서 나온다. 그래서 A랑 B랑 C가 또 다 다르니까 동시에 던진다고는 하지만 그냥 뭐 이거긴 하죠. 이쪽은 6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A, B, C A, B, C. 그럼 그거 분해. 그럼 이게 전체인 거지. 그럼 그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걸 따진다면 3의 배수기 때문에 이쪽은 적어도 하나가 는 3의 배수거든. 3의 배수.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약간 여사건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똑같이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라는 전체에서 뭐냐면 빼면 되겠죠. 이쪽은 3의 배수가 하나도 없는 거. 그러면은 3의 배수가 3하고 6이기 때문에 그럼 3의 배수 아닌 거는 1하고 2하고 4하고 5다 이거죠.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빼주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조금 만족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40번 있죠? 그거 한번 해볼래요? 140번? 140. 140번. 자 봅시다. 그러니까 왜요? 네. 대놓고 줬어 이거는. 15개 중에서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2의 4제곱이니까 16개인데 공집합 뺐으니까 15개거든요. 그러면은 우선은 15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뽑아 나열한데 그럼 15P3이라고 쓰면 돼. 이게 전체가 되죠. 그럼 이제 야, 이게 A, B, C가 이렇게 되래. 그러면은 그걸 만족하는 거를 그냥 그려. 어떡할 거예요? 그려야지. 이렇게. C라고 해. 그럼 여기 이렇게 있겠지. 전체 집합 이렇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그러니까 분명히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다른 집합이에요? A, B, C가? 서로 다른이거든요. 그럼 반드시다. 그럼 1번도 누군가 있어야 되고요. 2번도 누군가 있어야 되고요. 3번도 무조건 누군가 있어야 돼요.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라. 그럼 4번은 뭔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되니? 그럼 생각해봐. 1번, 2번, 3번, 4번에 각각 한 개씩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거라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그게 사택이죠. 근데 1번, 2번, 3번에 이쪽은 한 개 이상씩 들어가는 방법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바깥쪽에 없는 거지. 돼요? 그럼 2, 1, 1, 1, 2, 1, 1,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같은 경우가 3가지가 있으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그러면은 그럼 어딘가 만약에 1번이 2개고 얘네들이 한 개씩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 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거겠지. 그럼 여기 이쪽에 들어갈 2개를 뽑아야 되니까 4개 원소 중에 2개를 뽑으시고요. 나머지는 여기 하나하나씩 들어가면 되니까 곱하기 2팩이라고 쓰면 되죠. 돼요? 그럼 그냥 이거 2개 더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1 곱하기 여기서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일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좀 단순화시켜서 보는 게 좀 좋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니?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뭐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조합일 때는 당연히 이제 분자 쪽도 조합 쪽이 나오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수열이 나오면 분자 쪽도 수열이겠지. 다 이제 어떤 그런 그 크기를 다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뭐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넘어갑시다. 이제. 원래 하나 더 풀긴 할 건데 더 풀기 전에 그러니까 좀 더 약간 계산적인 면에 있어서 좀 이거를 좀 보려고 자 얘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겁니다. 확률의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너네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건 이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어쩔 때는 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푸는데 어쩔 때는 막 확률의 곱셈으로 푸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경우의 수로 풀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확률의 곱셈으로 풀 때가 있어요. 확률의 곱셈. 요거를 가지고 보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긴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걔를 뭔가 약간 좀 정해줘야 약간 너네가 좀 편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경우의 수가 있죠. 경우의 수 이거를 가지고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을 가지고 보는 경우 확률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조합으로 가는 조합이 있고 왜냐면 조합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순열이죠. 순열 쪽 이렇게 딱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순열 쪽에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곱셈으로 가는 거 곱셈. 얘는 그냥 비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굳이 말하자면 NPR죠. NPR. 이게 이제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좀 가져간다. 약간 독립적인 거, 독립적인 거는 약간 복원이에요. 복원 같은 경우는 이쪽은 얘는 중복순열, N파이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어넣고 가면 확률이 안 바뀌니까 계속해서 복원해서 가는 거니까 이쪽은 독립적으로 뭔가가 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여기는 뭐냐면 순서가 없죠.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진짜 그냥 근원 사건의 확률 곱하기 킹우의 수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물론 뭐 그냥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것 분에 뭐 아니면 그 전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약간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덧셈 정리 또 다른 하나는 얘는 곱셈 정리 그래서 아마 이번 단원이 얘만 나오는 거긴 한데 어차피 곱할 거니까 얘까지 그냥 써줄게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이거는 자 그래서 덧셈 정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없어요. 그냥 똑같아. 이쪽은 그런 거죠. A 또는 B죠. A 또는 B 그래서 굳이 생각을 하자면 이쪽은 이거겠지. P라고 쓰고 A 합집합 B에 나올 확률이 확률. 그러면은 각각을 더하는 거지. 이쪽은 각각. 자, 그래서 얘는 PA 더하기 PB. 그다음 마이너스 PA 교집합 B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긴 해요. 쉬운 걸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집합처럼 생각해. 집합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얘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져요. 얘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는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면 진짜 그냥 A 교집합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야 돼. 그러니까 곱사건을 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면 뭐 겹치는 거 빼야지 그냥 이렇게. 그래서 빼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라고 두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아예 이렇게 배반 사건이야. 배반일 때. 자,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혹시 기억하니?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안 섞이면 더한다 아니었니? 그죠? 네.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경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건 1번의 경우죠. 1번의 경우가 이거고 그럼 2번의 경우는 그러니까 서로 배반일 경우에 서로 배반일 경우 그러니까 2번의 경우는 이런 거죠. 그냥 PA 더하기 PB인 거지.
A 또는 B가 그러니까 P A 합집합 B가 그냥 이걸로 끝난다는 얘기. 대반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어쨌든 뭐 집합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곱셈 정리. 곱셈 정리. 자, 곱셈 정리는 그러니까 AND죠.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A and B야. A and B.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 AND니까 교집합이야. 교집합. 그래서 P라고 쓰고 A 교집합 B거든요. 얘는 사실 그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집합을 썼을 때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P라고 쓰고 A 곱하기 P라고 쓰고 얘는 B바 A가 돼요. B바 A. 혹은 자, 얘는 P라고 쓰고 이쪽은 뭐냐? 뭐 A 바 B가 되고요. 곱하기 P,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얘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고요. 근데 얘는 어차피 A랑 B랑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일어나도 상관이 있다 없다? 곱셈할 때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얘는 P, B 교집합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순서는 편한 대로 쓰자. 편한 대로 가는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꼭 먼저 해야 된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계산했을 때 편한 거를 가지고 먼저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이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보통 순열 쪽 파트를 할 때는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보통 순열 쪽 순열 쪽을 할 때는 그냥 얘는 곱하는 게 제일 편해요. 곱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는 순열 쪽 혹은 조합 쪽은 거의 약간 이쪽은 경우의 수 쪽이 더 빠를 거야. 그래서 조합 쪽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이런 거 말고 그냥 경우의 수를 가지고 풀어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 나오면. 그래서 근데 솔직히 이런 거 그냥 다 의미가 없어. 그냥 편한 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뭐 얘도 뭐 독립이네 뭐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우리가 A 교집합 B를 구한다고 쳤어. A 교집합 B 요거를 구한대. 그러니까 요거를 구한다고 쳤을 때 자, P A 교 B야. 그럼 구하는 방법이 뭐였지? 첫 번째 직접.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접.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데 아니면은 우리가 그 가나 나온 거 가나 이렇게 우리 그때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가나 나온 거 있잖아. 그 동시에 만족. 그러니까 이게 쉬우면 그냥 직접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하냐에 따라 달라. 어떤 게 편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얘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A를 두고 B의 여집합이 좀 편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P라고 쓰고 A 마이너스. 자, 이쪽은 P라고 쓰고 이쪽은 A 교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만약에 어떤 걸 구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면은 A이면서 B가 아닌 거니까 그 이쪽 부분 잘랐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 혹은 뭐 반대로도 뭔가 볼 수 있겠죠? 만약에 P, B를 가지고 본다? 그럼 P, B가 되고 마이너스 그럼 이만큼에서 이쪽 부분을 날리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P라고 쓰고 비교 A 여집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집합을 구하는 게 편한지를 가지고 본다는 거지. 그 다음 아예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등으로 가. 이게 편할 때. 아예 그냥 다 뒤집는 게 편할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쓴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1이라는 데서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P가 된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A 교집합 B가 아닌 거니까 요거 여집합이니까 이제 A 여집합 B 여집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이게 되는 거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도 그냥 하는 김에 하자. 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뭐 이쯤 어딘가 쓸게. 이쯤 어딘가 이렇게 얘를 가지고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잖니. 이렇게 교환 법칙.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얘는 PA 곱하기 P라고 쓰고 B 바 A거든요. 얘랑 그다음 쪽은 PB 곱하기 PA 밥이라고. PA 밥이
그다음 곱하기 PB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A 바 B랑 B 바 A가 있다고 쳤을 때 이제 그거를 약간 이렇게 해서 종속이 있고 종속이 있고 그다음에 독립이 있어. 독립 이렇게 독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은 얘는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 영향을 끼치는 거고 얘는 영향이 없는 거.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가 있고 그냥 얘를 꼭 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무시할 수 있는 건 독립이야. 그러니까 이게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이게 옆집 부부 싸움이야. 돼요? 야! 이러면서 막 싸워 옆집에서. 막 이렇게 싸워. 막 걔도 막 짖고 그래. 말로 이래요. 막.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집 가족용이에요. 돼요? 연관성이 있니? 없죠. 이런 게 독립이라는 거지. 돼요? 자, 이런 거야. 자, 그다음에 그럼 만약에 그럼 여기서 이게 수능 점수야. 일단 우리가 대학 가는 거야. 돼요? 아, 그럼 얘가 좀 극단적인가? 야, 얘네 둘은 뭐가 있다는 얘기야?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얘를 함부로 지울 수 없다는 거야. 되니?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종속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순열이야. 어디 앉았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원이 아니라 비복원이거든. 비복원. 안 넣어야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앞에 뭘 뽑아냐에 따라 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독립은 똑같아. 영향이 없어. 다시 집어넣는 거겠지? 그럼 얘는 당연히 중복수준. 이게 되고 여기는 복원이 되는 거고 복원 추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보는 형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쪽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고 쳤을 때 보통은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경우의 수와 확률을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쪽은 약간 이런 거죠. 경우의 수. 자, 그래서 이쪽은 약간 그러니까 조합적인 조합 같은 보통 이런 게 있을 때,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순열 같은 그런 순열의 느낌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확률을 쓰는 게 편하고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조합일 때는 그냥 경우의 수를 쓰는 게 편하다 정도를 좀 기억하면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할 건 없고요. 하여튼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다 가능은 해요. 다 가능해.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좀 볼 건데.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지는 뭐 너네 판단이긴 해. 이쪽은.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겁니다. 뭐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좀 볼 거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너 좋아하는 색깔 뭐 있니? 보라색. 아, 그래. 퍼플. 자, 보라색. 너는 좋아하는 색깔 뭐 있어요? 주황색이야? 그럼 나는 뭐라고 하지? 노란색, 주황색. 몇 개로 왔지? 너 좋아하는 숫자 뭐였죠? 7이요. 7개가 있어요. 너가 3이었니? 3. 3. 네, 2개로 갈게. 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체 공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12개가 있겠죠, 그죠? 12개. 자, 근데 첫 번째. 어떻게 할까? 몇 개를 뽑을까? 제일 만만한 게 3개 아니니? 동시에 3개를 뽑자.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노란색이니까 모두 노란색 공이 나올 확률을 봐. 노란색. 돼요? 오케이? 야,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일반적으로 풀 거면 동시에 3개를 뽑은 거 아니야? 순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냥 당연히 무슨 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좋아.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야, 조합이니까 이거 전체 12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게 전체일 거냐면 3개를 뽑는 게 전체거든요. 근데 내가 동시에 모두 노란색일 거니까 이쪽은 33 되는 거 아니니? 돼요?
그러면은 얘가 답이거든요.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인데 생각해봐. 이거 이퀄.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아니니? 그죠? 그 나누기 여기는 뭐야 이거?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아니야? 그러니까 거추장스럽게 약간 남아요 얘가. 그래서 이게 사라져요. 되니?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얘는.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두 번째 확률로 문제를 풀게. 확률로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니까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럼 봐봐. 그냥 나는 생각이 없다. 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자 봐봐. 노란색 몇 개 있죠? 3개 있죠. 전체에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그럼 여기는 12분의 그냥 뭐라고 때려? 3이라고 때려. 돼요? 그럼 어차피 뽑고 끝나는 거잖아 얘는.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몇 개 남죠? 11개 남죠. 그럼 노란 거 몇 개 남았니? 2개 남았죠. 그럼 이게 2개, 그 다음에 10개 중에 마지막 남은 노란색 1개까지 털어가면 되거든요. 돼요? 근데 노란색도 뭐가 있다? 인격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확률할 때. 그럼 여기는 이게 노란색 1번일지 노란색 2번일지 노란색 3번일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지. 돼요? 그럼 여기 몇 팩을 때려야 돼? 3팩을 때리는 거지. 돼요? 근데 봐봐. 야 노란색이 1번이 뽑히든 2번이 먼저 뽑히든 3번이 먼저 뽑히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여기서? 순서 상관없죠. 그럼 상관없으니까 이거 나누기 몇 팩이라고 쓰면 돼요? 3팩이라고 쓰면 돼요. 돼요? 오케이? 그럼 얘가 3팩이고요. 얘가 3팩인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돼요? 그럼 결국은 12분의 3, 11분의 2, 10분의 1 이걸로서 끝낸다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굳이? 그러니까 그냥 땡기는 대로 하시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들아, 자, 그럼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고 치면, 자, 여기서 노란색이 2개 나오고, 노란색 2개야. 그다음 주황색이 하나 나온다. 주황색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할까?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뭐죠? 12C2분의 3C2 곱하기 2C1 이렇게 되지 않겠니? 요게 그냥 일반적으로 조합으로 푸는 방법 아닐까? 전체가 어쨌든 이게 12개잖아. 12개 중에 3개를 뽑는 3개를 뽑는 건데 그럼 여기서 노란색 2개, 주황색 1개니까 그럼 노란색 3개 중에 2개 뽑고 주황색 2개 중에 하나 뽑는 거잖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는 거지. 되니?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쪽 잘 봐봐. 그럼 여기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이죠. 돼요? 그럼 나누기 이쪽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일 거고 그럼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3 곱하기 2인데 이쪽이 2 곱하기 1일 거고요. 곱하기 2 이렇게 딱 되는 거죠. 2 하나니까 이렇게. 굳이 말하자면 이거 나누기 1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 근데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럼 얘를 내가 만약에 그냥 써. 그럼 처음에 신경 쓰지 마. 그냥 노란색하고요. 주황색을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볼게요. 그럼 노란색 지금 몇 개 있냐? 지금 3개 있죠. 네, 12개 중에 3개를 이렇게 뽑는 거지. 그 다음에 11개 중에 2개 남은 거 뽑겠지. 돼요? 그럼 10개 중에 자 주황색. 그럼 주황색 같은 경우는 2개 있으니까 10분의 2가 될 거 아니겠니?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여기 순서를 먼저 3팩을 때려. 돼요? 근데 여기 봐봐. 노란색 2개는 어디가 먼저 뽑히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나누기 2팩이 없으면 오케이? 이렇게 그냥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뭔가 그 확률 곱하기 경우의 수 파트. 확률 곱하기 경우의 수 같은 느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돼요? 이제 약간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굳이? 약간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이거야.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있죠. 처음에 보라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 주황색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해볼게요. 순서대로 가고 그 다음에 비복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야, 그럼 이때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복원이니까 안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뽑고 다시 안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뭐가 바뀌어요? 확률이 바뀌어요. 그치? 그리고 이 순서대로 가라고 했죠. 되니? 그럼 야 처음에 보라색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그러면? 11분의 7. 그 다음 뭘로 연결하라고? 곱하기로 연결하는 거죠. 그럼 노란색은 11분의 3이 될 거고 그럼 10분의 2가 될 거죠. 이럴 때는 확률이 빠르다는 거야. 이럴 때는. 그러니까 굳이 얘를 경우의 수로 쓰자면 아니 뽑겠지. 그 12 곱하기 11 곱하기 11은 맞을 거예요. 그 10은 맞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차피 이거잖아. 7개 중에 하나 뽑는 거. 31이 되고 그냥 21이 된다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굳이 말하면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는 약간 순열의 느낌일 때는 경우의 수, 확률로 푸는 게 조금 더 빠를 때가 많다라는 거고 그다음 조합적인 경우에는 그냥 경우의 수를 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 올리고 전체 경우의 수를 분모에 올리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기본적인 경우는 무조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은 어떤 기본 확률 파트 곱하기 경우의 수 파트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경우의 수 파트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덧셈 정리는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덧셈 정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돼? 집합을 하면 돼. 집합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게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 얘는 어떻게 보면 너네가 무조건 생각하는 건 이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적어도만이 능산 아니에요. 적어도만이 능산 아니고 적어도만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적어도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여사건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구할 것이 복잡할 때 복잡하면 반드시야. 이쪽은 상대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간단하다. 구하지 않는 것은 간단하다. 그래서 전체에서 얘를 빼는 거죠. 전체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n이라고 쓰고 결국은 a 여집합을 딱 쓰면 이쪽은 ns 전체에서 샘플 스페이스에서 na를 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제 이걸 다 ns로 나눠주는 거죠. ns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쪽은 pa 여집합 이퀄 1 마이너스 pa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두 개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되고 약간의 포커스는 객관식일 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1에 누가 더 가까운가 1에 가까울수록 얘는 뭐냐면 여사건이 편하다죠. 여사건이 편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뭐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좀 애매하다. 그냥 문제를 좀 많이 풀고 그거 합시다. 수요일날 그냥 그 시험지를 줄게요. 수요일날 시험지를 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웬만한 어려우면 더 풀 겁니다. 웬만한 어려우면 더 풀 거니까 좀 쉬었다가 계속 문제 풀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이거는